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글자인데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이 글자는 일단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독벌레 고, 고혹할 고입니다. 사실은 이 글자는 개인적으로 고혹적이다, 고혹하다 라고 할 때 이 고혹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글자가 너무나 특별하게 생겼기에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벌레 충자에 그릇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 위에 벌레가 있다니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23획이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같이 써볼까요? 벌레 충자가 3개 필요합니다. 한 글자는 벌레 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어려운 글자는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벌레, 고칼, 고인데 독벌레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레 충자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간체자는 벌레 회자 하나만 써서 또 벌레 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쓰는 것이 중국의 간체자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독벌레 고, 고칼, 고자의 설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뱃속에 벌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중, 충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충으로부터 왔고 그릇 명자로도 뜻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느 곳에도 이 도금인 고와 관련된 한자는 구성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담을 때 쓰는 기구다. 뭐 이렇게 사물을 담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릇 명자가 그렇죠. 대략 이렇게 생긴 그릇도 그릇 명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생긴 이 안에 뭔가 담겨 있으면 그것도 그릇 명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어 대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어 대사전 보시면 이렇게 대략 열 몇 가지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뜻 혹은 대표할 만한 뜻을 4개를 임의로 뽑았습니다. 배 안에 기생충을 나타낸다. 실제로 현대에는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전설상에 사람이 키우는 독충. 사람이 일부러 키우는 독충이 예전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유혹하다, 어지럽게 만들다. 이것은 3번과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글자를 처음 본 것은 이 6번에 해당하는 고혹에 해당하는 이 고자였던 것이죠. 6번. 자, 그리고 10번에 역의 괴명이다. 64개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게 10번째 뜻으로 되어 있지만 저도 주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배운 바가 없어서. 그런데 이 역에 이 고괴가 있는데 그 괴에 보면 이 유혹하다로 해석할 만한 그런 점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유혹하다의 뜻을 어지럽게 만들의 뜻을 3번으로 유추해서 일단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그래서 좀 문헌적인 고증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문헌에서 이걸 언급한 이 문헌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어 대사전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의 포조의 고열행 쪽에 이선이라는 사람이 고야왕의 여지지, 술의 여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모든 것을 싣는 수레처럼 땅에도 싣고 있다 해서 이게 지도의 뜻이에요. 어떤 지리지 같은 거죠. 여지지, 고야왕이 편찬한 여지지의 줄을 달면서 인용한 것이 뭐냐면 이 강남 쪽에, 그렇죠? 양자강, 장강의 이남이죠. 여러 군에는 몇 군데 이 군 지역에는 독벌레를 기르는 그런 경우 혹은 그런 자가 있는데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이 이를 몰래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 몰래, 그렇죠? 먹을 것과 마실 것 중에 이것을 이거는 뭐 몰래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겠죠. 몰래 타면, 이 독을 몰래 타면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된다, 이런 뜻이죠. 맹독성이지만 사람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 죽이기에 좋은 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당률 소의라는 당의 그 법률, 율법에 관해서 줄을 단 그거 보면 조축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뒤에 단어에도 얘기할 건데 대충 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독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 다 그것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나 요술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불가비지, 자세하게 두루 알 수가 없다. 혹시 여러 독충을 한 그릇에 모아놓고 그 안에 놓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오랫동안 서로 잡아먹게 하여 모든 독충이 다 없어지고 만약 뱀이 그 안에 있다면, 여기서 뱀이라는 거는 그 한 마리가 남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이고 하다가, 그죠? 얘를 찌르고 죽고 하다가 한 마리만 남게 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고의 그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뱀사자도 나왔네요. 진짜 뱀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뱀의 맹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독충을 어떤 게 제일 강한지 모르니까 한 그릇에다가 그 독충을 막 놓고 서로 이제 그러면 찌르고 뭐 깨물고 하면서 한 마리가 최후에 하나 남겠죠. 꼭 영화의 그 Last Man Standing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독을 가진 해충이, 그 벌레가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을 추출해서 사람에게 쓰면 이것은 맹독 중에 맹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하죠. 대명률 직해 부분의 당률 소의 부분에 나온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아예 이렇게 그 고전 번역서 각주 정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라는 것은 그릇에다 벌레를 여러 마리 넣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서로 잡아먹다가 최후까지 살아남은 벌레를 말한다. 그게 바로 고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벌레가 여러 마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벌레에 끝까지 남아있던 이 벌레에 다른 사람을 해칠 힘이 있다고 여겨서 갈아서 저주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서로 물고 뜯고 해서 살아남은 그 해충을 갈아서 만든 독이 바로 고독이다. 이 고독을 몰래 음식물에 넣어 먹게 하면 그 사람이 병들거나 죽는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저주를 무고라고 하였다. 그렇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고죄의 무고랑은 좀 다릅니다. 그 무는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의 무고이고요. 그래서 무고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을 과학이 좀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 믿었겠죠. 심지어는 꼭 독을 진짜 넣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인형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 독을 먹인다고 상상하고
뭔가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도 예전에는 무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당의 방법으로 그 독을 쓴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독벌레 고자에 또 다른 그 뭐랄까요, 도금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는 예라고 해서 이것은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얼음 빙자입니다. 그렇죠? 이거 풀무야자입니다. 대장간에 있는 풀무야자인데 이거와 같은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하다라고 할 때 이걸 쓰거든요. 물론 들 야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서로 통합니다. 이거는 풀무질을 하는 게 야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요염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발음이 야와 같다면 뭐 고혹적이다 할 때는 오히려 야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로 이 독을 맞으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뜨거운 바람이 풀무질되는 그런 어떤 야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고혹적이다라는 그런 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마침 찾아보니까 벌레 충자가 아니라 이 글자를 3개 연달아 쓰고 아래 얼음빙에 그릇 명자를 쓰면 이게 바로 또 풀무 야자와 같은 글자로 되어 있다고 하니 상당히 이 글자와 이 글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외의 발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독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나른하거나 좀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지 음란하게 되는지는 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자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독에 중독되지는 적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벌레고 고혹할 고인데 이게 발음이 야도 되고 그때는 풀무 대장간 풀무질을 하는 그 풀무 야자와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자,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보통은 얘가 벌레가 1마리나 2마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금문에 보면 한 3마리 정도 늘어났고 소전에 보시면 벌레가 3마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벌레를 담아두는 그릇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독충으로 바뀌었고 매혹시키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유혹하는 그런 뜻으로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독벌레고 고혹할 고에 동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간체자는 원래 벌레 충자를 벌레 회자 하나만 쓰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체자로 쓰고 있다 정도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라고 발음하고요. 중국에서는 꾸라고 발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를 뜻할 때는 야하다 뭐 할 때는 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도 꾸, 둘 다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면 좀 코라고 발음하는데 이 글자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일본의 훈독을 보면 뭐랄까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나이, 소코나우, 마도와스 정도의 훈독이 있는데 하나하나 반드시 이 글자를 쓰진 않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주술 주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고독이 있었는데 꼭 독을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저주를 붓고 어떤 죽기를 바라거나 건강이 상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이렇게 그 주문을 외는 거죠. 그래서 주술 주문의 뜻이 있고요. 소코나우, 해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주술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부두교에서 이렇게 인형을 찌르면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마도와스.
유혹하다의 뜻이 있다. 이거는 독벌레나 고혹할 고도 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풀무 야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야하다 할 때 풀무 야자는 네, 얼음빙에 이렇게 태자를 쓰는 것인데 네, 다스릴 치자가 아닌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풀무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무야 해서 장음으로 발음하고 1급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격을 도야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도자기를 굽거나 이거는 이제 도자기고요. 얘는 네, 그 풀무질을 해서 그 검이나 이런 걸 만들죠. 그런 것을 풀무질을 한다고 쇠를 담금질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자기를 빚어서 굽거나 아니면 쇠를 담금질을 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해서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풀무 야자에 대해서는 좀 따로 독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벌레, 도혹할 고자가 들어간 단어 6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고혹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게 된 어떤 단서를 준 그런 단어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벌레가 3마리나 들어있는 이 글자를 고혹적이라고 한자에 쓸 줄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고혹. 그 다음에 고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좀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의학에서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고창이 있습니다. 팽창할 때 창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고충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고. 아까 무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고독과 무고는. 그 다음에 요고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글자는 고혹입니다. 고혹적이다. 고혹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매혹되는 거를 말하는데 조금 더 그것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성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빠져들듯이 네. 좀 있는 상태를 고혹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림, 매혹, 미혹 등의 유효어가 있습니다. 매자도 재밌죠? 이 귀신은 귀신인데, 그렇죠? 여기에 아닐 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깨비의 뜻이죠.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듯이, 그렇죠? 매혹하는 거. 혹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매혹되고 미혹되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돼서 딱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혹, 미혹 뭐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깨비가 있는 것이 재밌죠. 매력할 때도 쓰는데요. 자, 매료되다 할 때도 쓰고요. 어쨌든 이거는 도구로서 매혹시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야할 야자, 풀무 야자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독. 아까 말씀드렸죠. 한 군데 그릇에 넣고 여러 가지 독충들을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벌레의 독을 쓴다. 뭐 거기에 나온 독이겠죠. 그죠? 하지만 사전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뱀, 진해, 두꺼비 따위의 독이다. 또는 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생긴 병이다. 배앓이, 가슴앓이, 토혈, 하혈 따위의 증상이 나타난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고창으로 읽어야 되죠. 이거 팽창할 때 창자니까 뭔가 부어오른 거죠. 한의학, 기생충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오면서 아픈 증상이다. 배가 부르는 것, 그렇죠? 살이 길게 늘어나거나 팽창하는 것을 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까 여기 이것이 사실 뱃속의 벌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도 나와 있었고 한어 대사전에도 몸속의 기생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기생충으로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비슷하네요. 고충,
동물이고 회충과의 기생충, 아예 기생충의 이름이네요. 몸의 길이는 15에서 30cm 정도인데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길다. 3개의 구순을 가지며 위창자관은 몸의 중앙을 지나 항문에 이른다. 사람 몸의 작은 창자에 기생한다. 뭔가 읽으면서도 좀 몸이 좀 간질간질하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고충이라는 것도 있군요. 실제로 그럼 이 고는 기생충이라는 표현으로도 직접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문제의 무고입니다. 네. 무술로서 남을 저주한다. 사실은 독을 써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결합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무술을 써가지고 그죠? 어떤 그 무당의 어떤 주술을 써서 죽이는 것, 해를 가하는 것, 혹은 진짜로 독을 음식에 타서 죽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무고죄라고 할 때는 이 무고는 거짓 무자입니다. 이 무당이죠, 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당인데 하늘과 땅을 번개가 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땅을 연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무당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으로 얘기할 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오히려 고발을 하게 되는 게 무고죄이죠. 그렇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영어로는 false charge다. false charge. 거짓 기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무고에 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볼까요? 무고의 란이 있습니다. 무고는 무축의 주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무축, 주법, 저주를 퍼붓는 거죠. 기원전 92년 병으로 눕게 된 무죄가 그 원인이 무고 때문이라고 믿고 예전에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고 했다. 아니면 나에게 무슨 저주를 내려가지고 어디서 숨어서 몰래 뭐 인형을 막 찌른다던가 해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옥사시켰는데 알고 보니 태자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고 태자를 죽게 한 것을 후회하고 강충일족을 참여시켰다. 뭐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알아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무고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꽤나 자주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독살하다랑 비슷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무고의 옥입니다. 옥사를 얘기하는 거죠. 큰 범죄. 1701년 숙종 27년에 희빈 장씨, 장희빈이죠. 일어난 옥사다. 1689년 왕비 민씨가 폐위되고 장씨가 왕비가 되었으나 1694년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러이러하 저러이러는 무사하였다. 인현왕후가 죽은 뒤 희빈,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해서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이 중궁으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때 무슨 뭐 독을 쓰고 뭐 인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상화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고의 옥이 일어났다. 왕은 희빈을 자진하도록 스스로 죽도록 하고 희재와 장씨 일파를 고문해서 죽였으며 남구만, 유상훈, 최석정 등 소론 대신들을 귀양 또는 파면시켰다. 여기도 역시 무고가 나옵니다. 반드시 독충을 써야 되고, 그죠? 독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무술적인 표현으로, 그죠? 어떤 그런 걸로 저주를 퍼붓는 것도 이 무고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독벌레 고자, 고혹할 고자의 활용이 많이 있네요. 요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염하여 사람을 홀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사스러운 방법과 기술이다. 여기서의 이 고는 무고의 뜻도 있지만 약간 그 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하다의 야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에는 이 독벌레, 고혹할 고의 도금만 있을 뿐 야의 도금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요야나,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로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찾아보니까 야오구라고 읽네요. 고자로 읽습니다. 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꼭 좋다기보다는 중립적인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괴처럼 아주 약간은 성적으로 누구 사람을 홀리고 유혹하는 것을 요고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무고처럼 요사스럽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요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자에 상당히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1번째 시간에는 고혹적이다 할 때 많이 쓰는 독벌레, 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글자를 찾아봤다가 생각보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링크로 나오는 이런 그 사실들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일 한자 121번 독벌레 고자에 대해서 그리고 고혹할 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